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제가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죠. 네, 오늘 2차 전지가 급등을 했습니다. 불을 뿜었고요. 관련 이유는 뭐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수급적인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늘 일부 롱펀드 쪽에서 자금이 집행된 것 같아요. 2차 전지 ETF가 새로 많이 생겼잖아요. 2차 전지 ETF 쪽의 자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국내 일부 롱펀드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섹터 자체의 흐름이 골고루 좋았어요. 골고루 좋았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특히 힘을 썼던 게 양극재랑 그 다음에 음극재입니다. 맞죠? 양극재랑 음극재가 강했죠. 뭐 대표적으로 양극재 하면 뭐 에코, 그 다음에 뭐 포퓨, 그 다음에 LNF까지도 오늘은 흐름이 좀 좋았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땡겼고, 음극재, 대주, 그 다음에 나신, 뭐 요런 애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2차전지 전반적인 흐름이 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패시브 자금이, 롱펀드 자금이 들어왔냐라고 하면, 크게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ETF 관련 자금, 지금 ETF가 신규로 많이 생기면서 워낙 요즘에 주변에서 에코프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주식은 못 하더라도 에코프로 주변에서 에코프로로 돈 벌었다는 사람 소식을 많이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고 싶은 거죠. 그러는데 내가 직접 주식을 못 하겠고, 그래서 ETF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명확하게 보이죠. 이건 기사에서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ETF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중국 버리니까 중국을 넘어섰다. 어쨌든 상장일 때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 역대급으로 산 1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단순히 이쪽만 아니죠. 타이거 쪽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삼성자산운용도 지금 최근에 ETF 상품을 냈지 않습니까? 삼성자산운용 같은 경우도 뭐 국내 2차 전지, 그다음에 거기에 레버리지 상품까지도 내면서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ETF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자금이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잖아요. 저는 계속 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지만 시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6, 7월 서머 랠리가 나올 거다라고 뭐 이미 진적부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어쨌든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AI가 중심이 되어서 시장을 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시장에는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이걸 같이 이끌고 있는 거죠. 즉 미국에서의 테크 종목들의 흐름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국내 시장에서의 테크 움직임,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반도체 흐름도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리스크 온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머징으로의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고, 달러와도 지금 현재는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100을 좀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약달러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패시브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지금 테크 기업이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섹터가 뭐 있습니까? 딱 대표적으로 지금 성장주 쪽으로 갈 수 있는 건 2차 전지, 반도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오는 성과물이 없으니까 바이오는 안 되고, 그러면 이 두 가지밖에 들어올 수 없죠. 근데 지난주에는 그 자금들이 반도체로 들어왔다면 이번 주는 이 자금들이 2차 전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이 되게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왜 특징적으로 다른 애들도 다 좋았는데 왜 특징적으로 양극재 플러스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음극재 관련 종목이었냐라고 하면, 음극재는 이슈가 있었죠. 제가 이거 음극재 뒤에 제가 나노신 소재 관련 영상을 따로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나노신 소재 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제가 좀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결국에는 출시가 되고 4680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 첨가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5월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면 결국에는 음극재 수요가 늘어나겠다, 실리콘 음극재 수요가 늘어나겠다라고 시장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음극재는 이슈로 좀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이런 나머지 양극재들은 그럼 왜 잘 갔냐, 아이러니하게도 공매도입니다. 공매도가 없었으면 이렇게 못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사랑하는 분들은 이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간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만원이라는 에코프로의 100만원은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내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일반적인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여기를 매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를 상승을 시키는 되게 어려운데 여기에는 아까 방금처럼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으니까 일정 수준 예를 들어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이런 라운드 피규어를 넘겨버리면 거기에서 기계적으로 이제 쇼커버리 애들을 걸어놨겠죠. 쇼스키즈를 걸어놨겠죠. 그 기계 관련 부분에 있어서 반대 매매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냥 가격 상관없이 그냥 때리는 거죠. 그러면 급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양극재나 이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롱펀드의 일반적인 매수였어요. 일반적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다 라운드 피규어를 그냥 다 달성을 한 거지.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빵빵빵 뜬 거예요. 여러분 그 장중에 흐름 보면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진 않았어요. 처음부는 근데 포스코 퓨처엔 포표만 좀 힘을 좀 썼거든요. 이것만 힘쓰다가 이것도 갑자기 어찌 보면 이것도 40만 원에 대한 라운드 피규어죠. 이거 돌파하고 역사적 고점 돌파하면서부터 쫙 뽑혀 나왔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30만 원 돌파하면서 여기에 역사적 신고가가 딱 나오면서 빡 올려가는 모습 보였죠.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뭐 알아보면 많으니까 이건 역시도 100만원 돌파 딱 나오면서 쫙 뽑혀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지금은 오히려 공매도가 많은 게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잠재적인 수급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 2차전지 특히 양극재 쪽에 공매도 친 쪽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보시면 아시는 오늘 그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한국 개미들이 지금 헤지 펀드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떻게 떼거지로 몰려가서 배터리 주식에 떼거지에 몰려가가지고 지금 헤지 펀드들 신나게 패고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 배터리 아저씨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제 박순혁 이사님까지도 언급하면서 이제 전문적인 애널리스트들은 전반적으로 비싸다고 말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인기 유튜버와 그 배터리 아저씨의 배터리 롱에 대한 주장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지금 공매도 애들을 뚝된 말로 뚝까 패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공매도 애들은 지금 호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를 겁내할 필요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매도가 더 좋습니다. 오히려 저는 2차 전지의 고점이 언제 올까? 공매도가 주는 시점에 저는 오히려 2차 전지의 고점이 나올 것 같아요. 왜?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요인은 지금에서 단순 롱 포지션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 롱 펀드는 지금 자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특히 양극재나 이 에코프로 사주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매도가 중간중간 계속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매도가 다 빠져버리면 그 기폭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얼마나 남아있을까?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굳이 얘들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공매도 잔고를 보면 지금 골드만삭스라든지 그 다음에 메릴린치가 끝까지 버텨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근데 중요한 건 골드만삭스라든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그다음 모건은 이런 에코프로 쪽에만 이 공매도를 친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2차전지 그 대부분 다쳤어요. 우리나라 2차전지의 대부분 보면 모건 아니면 메릴린치 아니면 골드만이에요. 뭐 나노에도 얘들이 지금 그 메릴린치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이제 다 죽순 거예요 지금. 지금 장난 아니죠 얘들. 박살났고. 근데 얘들이 규모가 그러니까 40만 원대부터 공매도 시작해서 60만 원대 많이 쳤잖아요. 평균적으로 50만 원이라 치고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보면 50만 원이라 치고 그럼 얘들이 갚아야 될 게 얼마 있을까요? 청산해야 되는 거? 뭐 지금 이게 뭐 명확하진 않지만 얘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한 1000억대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두 개 합치면 2000억대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공매도로 2000원인데 지금 2배 손해를 봤잖아. 그러면 얘들이 상환해야 되는 건 4000억이에요.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만으로도 추가적인 수급은 4000억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가 만약에 여기서 이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가 꺾이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만약에 흐름 자체가 하락을 하는 흐름이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롱펀드가 빠지면서부터 그대로 공매도 힘이 실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여전히 상방 쪽이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하방 쪽보다는 저는 상승
전 계속 이제 강세론자고 어쨌든 상승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저는 그 시각에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상승한다는 기준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롱펀드 자금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매도 자금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런 우리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히려 이건 더 좋다. 공매도 이런 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나온 건데 이거 그래 야씨 뭐 무차입을 못하게 막는다 이러면 결국은 또 때렸어 얘들이. 옛날 같으면 이거 진짜 짜증날 문제인데 지금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쳤다라는 거 물론 뭐 우리나라 법을 우습게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도를 너무 하고 싶어. 공매도를. 왜? 얘들이 보기에 에코프로의 그 60만 원은 그냥 무조건 매도 치면 먹는 자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공매도를 하고 싶은데 막상 공매도를 하려고 하니까 대차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빌리고 싶은데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차입을 할 물량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무차입을 한 것 같아요. 자기들의 생각에 그래 어차피 과징금 받아도 된다. 이거 만약에 공매도 치면 지금 무조건 먹을 것 같은데 60만 원 치면 최소한 30만 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뭐 과징금 받고 하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차입으로 일단은 때려놓자 라고 한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무차입이든 뭐든 어쨌든 때려놓으면 공매도를 쳐놓으면 최종적으로 갚아야 돼요. 즉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이런 에코프로 관련 그룹에는 공매도가 더 많이 붙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히려 에코프로에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에게는 절대로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뭐 좀 긍정적인 포지션을 두셔라.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분위기라고 본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 그 다음에 국내 시장, 그 다음에 테크의 분위기가 꺾이지 않는다면 쉽게 꺾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평단가가 낮다라고 하면 굳이 이 종목을 매도할 이유는 없다 그랬죠. 왜? 승수 효과를 포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은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캐시메이커 채널에서 첫 오프라인 모임을 기획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입니다. 7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801호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을 예정이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뭐 참가비 그 다음에 참가 신청 이런 거 없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 그때 찾아오셔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우리 메이커분들 또 그날 오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